데일리베스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어김없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이날은 특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집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날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그리고 석방운동본부, 태극기 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 등이 오후 4시경 광화문에 집결해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시작된 태극기 집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동시에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었지만 그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며 특히 최근에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그새가 더욱 커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 탄핵 정국부터 지금까지 태극기 집회를 애써 외면하던 언론들이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태극기 집회를 다루는 기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데일리베스트에서도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 한국일보에서 자사의 신문 지면을 상당수 할애해가면서 태극기 집회를 집중 보도했었고, 지난 주말에는 웬일인지 중앙일보가 밀착마크라는 코너를 통해 태극기 집회를 집중 보도하면서 특히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의 인터뷰를 실은 기사를 송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중앙일보가 바라본 태극기 집회 그리고 조원진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상세히 보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앙일보는 자사의 밀착마크라는 코너를 통해 태극기 집회를 보도했는데 이 취재 기자는 지난 5일 있었던 태극기 집회를 취재하며 참가자 대부분은 노년층이었지만 간혹 젊은 층도 눈에 띄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장에서 만난 27살 김아란 씨의 인터뷰를 게재했는데 김아란 씨는 인터뷰에서 지나가던 길에 우연히 행사를 본 뒤 2주 전부터 참석하고 있다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것보다 정치적 이유로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당성을 외치기 위해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에 김아란 씨 옆에 있던 애국당 관계자분은 지금만 해도 분위기가 나아진 거다라면서 작년만 해도 기성 언론은 다 내쫓는 분위기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조원진 대표를 거론하면서 집회 참석자들 사이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대단한 스타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가 지나가면 홍해가 갈라지듯 인파가 두 갈래로 갈라졌고 지나가는 조 대표를 붙잡고 여기도요라며 사진 촬영을 요구하는 통에 작은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하는 유튜버들도 주목했는데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이런 채널이 50개 정도 된다. 해외까지 전송되는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100만 명가량 된다. 기존 언론에서 우리를 다루지 않아도 전혀 아쉬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대한애국당의 규모를 당원 20만 명 그리고 이중 책임당원은 약 20%에 달한다고 말한 애국당 측의 내용도 실었는데 태극기 부대 중 적지 않은 수가 한국당 당원으로 가입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라고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 내부에서도 이들의 표심이 전당대회부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한국당의 유력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태극기 부대를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대략적인 태극기 집회를 스케치한 뒤 중앙일보는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에 있는 대한애국당 중앙당사로 찾아가 그날 행사 때 못다한 조원진 대표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인터뷰 질문은 자유한국당에도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왜 대한애국당을 창당했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조원진 대표의 답변이 이어졌는데 조 대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다음은 조원진 대표의 답변입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온 다음날 찾아가 90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박 전 대통령에게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신 일이 있냐라고 물었고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일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냐? 한국당의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기대가 없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눈이 내려 눈사람을 만들려면 기초가 되는 돌멩이가 필요하다. 누군가는 그 돌멩이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되물으셨다.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탈당을 결행하고 이 길을 가기로 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수많은 태극기 집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저를 붙잡고 누군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밖에 전달해야 하지 않겠냐, 탈당을 결행하고 앞장서 달라고 했다. 그런 절규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 다음 중앙일보는 조원진 대표에게 태극기 집회의 참석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원진 대표는 2017년 5월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첫 집회를 가진 이래 매주 1, 2회씩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집회를 해왔다. 어디서는 5만 원 일당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2, 3만 명씩 오는 이들에게 매주 일당을 주려면 수천억 원이 든다. 그런 돈이 어디 있겠나. 비자금이라도 있었다면 벌써 검찰에서 수사했을 것이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분들이다. 또 애국당 당원들은 95%가 이전에 정당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당원의 20%가 책임당원인데 다른 정당보다 2배 정도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최근 들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른바 보수 대통합과 관련해 조원진 대표에게 보수 통합에 동참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 대표는 할 수 있다라고 운을 떼면서 자유한국당하고 뭉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다만 김무성, 유승민, 정진석, 김성태, 권성동, 이해운, 하태경 의원 등 탄핵 실적은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들만 떠나면 보수 대통합을 하고 반문연대를 할 수 있다. 탄핵 소추하기 3일 전에 구인회의 대표 자격으로 김무성 의원을 만나서 탄핵만은 안 되니 친박은 이선 후퇴하고 당신에게 긴급 비대위원장을 맡겨 모든 권한을 넘기겠다고 했는데도 거부했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얼마 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것이다. 구속 만기일인 올해 4월이 보수 대통합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한 건 어떻게 보나라고 질문을 던졌고 이에 조 대표는 그렇게 되기 어렵다라는 부정적 견해를 말한 뒤 현재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지금 대법원에 상고를 안 했기 때문에 법원 구속기간이 끝나는 대로 2년형이 집행된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남건, 특사나 병보석 등인데 여권에서 보수 분열을 노리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시키겠지. 하지만 보수가 바보는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인터뷰에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도 있었는데 조 대표는 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3월과 6월에 한국당에서 의미 있는 숫자의 의원들이 탈당해 애국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의원뿐 아니라 원내 당협위원장도 50명가량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이 같은 조원진 대표의 말과 관련해 어쨌든 조 대표가 요구하는 탄핵 실적 정리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정설이다 라면서 게다가 한국당 내부에서 태극기 부대의 합류는 당 개혁의 역행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거세다라는 논평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 비롯된 보수 진영의 깊은 균열이 내부적으로 해소되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현재 유튜브 채널을 즐겨보시는 우파 시민들만 놓고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한애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한 특정 당파를 떠나 우파 진영 전체를 걱정하시는 분들 등등 여러 성향의 우파 시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도 황교안 전 총리를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 김진태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 등등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한 태극기 집회에 매주 참석하시면서도 대한애국당 당원이 아니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보수 분열이다라며 걱정스러운 시각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른바 보수 분열은 좌파 진영 또는 언론이 씌우려고 하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한 가지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 보더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친문 세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력들이 공존하고 있고 심지어는 안철수를 비롯한 반문 세력이 탈당해 국민의당을 만들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언론은 자유한국당과 보수 진영을 말할 때 친박이니 비박이니 탈박이니 라는 말까지 써가며 분열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파 진영의 이른바 대권 주자를 비롯한 스타 정치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예선이 치열해야 주목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대세론이 가져온 패단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권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우파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뉴스들이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그의 레임덕을 앞당길 수 있는 효과도 덤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예선전이 치열해야 본선 흥행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 진영과 일부 언론에서 엮으려고 하는 분열 프레임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자 여러분께서 지지하고 계시는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해 마음껏 응원하시고 마음껏 비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비논리와 감정적 언사는 자제해 주시고 건전한 비판과 토론 문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슈를 선점하고 치열한 예선전을 치르고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리더가 선출되면 그때부터는 모두 아닥하고 대권 잡으러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원진 대표의 말처럼 김무성, 유승민, 정진석, 김성태, 권성동, 이해운, 하태경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탄핵 칠적에 대한 정리는 우파 진영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들의 정계 퇴출과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